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건부터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결국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 해임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임기가 꽤 아직 남아 있는 18개월 남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내년까지고 한 18개월 이상 남았는데 네. 네. 거기를 자르는 이유로 된 게 그 중대 위반이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김 관장 측은 중대 위반 없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하는데 그 감사 결과에 나온 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본부가 자기 속한 ROTC 15기 동기회와 특정기회에 사용료 주차료 안 받고 기념관 공간을 빌려줬다. 네.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 총 14가지 분야의 비비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김 관장은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설령 감사 보고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도 14건 위반에 환수액이 55만 2천 원이다. 이게 맞다면 55만 2천 원의 뭐 비위나 뭐 부적절한 게 있었다는 걸로 해임 18개월 이상 임기 남은 관장의 해임은 소위 비례성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관 가보면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사실은 예. 거기 갈 때마다. 근데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가 가득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나온 걸로만 봐서는 ROTC 동기생들이 거기서 모임을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네. 같아요. 뭐 저는 그런 모임 괜찮다고 봅니다. 독립기념관도 가서 보고 선열의 뜻도 새기고 또 뭐 친목도 다지고 겸사겸사해서 가는 거죠. 독립기념관이 소풍 가기로 딱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애들을 예, 위해서는 교육 목적상 그렇고 그리고 뭐 교회 이제 교인들이 또 거기에 한번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돈으로 한 사람은 그 20만 원이랍니다. 양쪽 다 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주차료를 20만 원을 안 받았어? 이래가지고 지금 목을 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과거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 정현주 KBS 사장 때도 이제 이를테면은 관련 어떤 뭐 규정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임이 됐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KBS에 이사를 했었던 그 명지대학교의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김밥 한 줄인가요? 거의 스토킹 하다시피 그 사람은 네. 뭐 요만큼이나 잘못한 거 없나 예. 찾아내려고 했던 기억이 김밥 나. 한 줄이라고 저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정현주 씨도 그렇고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분도 그렇고 다 나중에 이게 법원에 가서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이번 건도 보면은 14가지 항목이 되는데 이걸 다 합하면 55만 2천 원이다. 뭐 지금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사실은 누구를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 드러내기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김영석 관장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가? 뭐 지난번에 이미 네. 문제가 됐었죠. 그때 뭐냐면은 작년 8.15 광복 기념사 때 맞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이제 이거를 뭐 좌파 진영하고 민주당 쪽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집중 포화를 했었고 뭐 그 말 자체가 썩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런 말을 8.15 광복절에 할 건 또 뭐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김영석 관장이 평소 소신 같은 것이 이승만과 김구 모두를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맞습니다. 그 미운 털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광복절에 그 말 하니까 에라이 그냥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치사 빤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주 고래부터 내려오는 예, 유명한 예, 사자성어죠. 탈탈 털어가지고 네. 결국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예전부터 역사학을 공부를 해온 분이고 또 이제 그 과정에 이제 5.18 광주 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온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 그날의 진실 뭐 5.18 민주화 운동 연구소인데요. 여기서는 또 일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광주 자체는 정말로 시민의 저항 운동이었다. 예.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래서 이분의 과거 이제 역사 저 연구 과제 어프적이나 과제들을 보면 뭐 이 좌파에서 주장하는 뭐 당신 뭐 극우야, 당신 뉴라이트야 이렇게 예. 비판받을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하신 얘기 취임 전에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두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에서 뭐 더하고 뺄 거 없이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동의하고요. 네.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네. 진짜 억울하게 매도되는 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원론적으로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도 그렇게 정말 뭐 아주 파르르 거부감을 보인다면 진짜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뭐 세력, 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진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삐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분 뭐 본인 주장은 55만 2천 원 위반이라는데 지금 55억 2천만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금 기획예산처 더군다나 대한민국 700조 예산을 주물럭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분의 1인 55만 2천 원의 위반액을 가지고 독립기념관장 18개월 이상 임기 남은 사람을 자른다? 이것도 비례성이 안 그러니까 맞는 지금 것 같아요. 이제 형식적으로 독립기념관 이사회라는 데서 해임을 의결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받아서 보훈처 장관이 이것을 이제 보훈부 장관이 예. 대통령한테 해임 제청을 하면 예.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거의 재가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예. 이사회를 보니까 말이죠. 이사회가 원래 이 15명인데 3명은 이제 당연직이에요.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보훈부 담당국장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4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데 3명이 민주당 목, 1명은 국민의힘 목, 또 나머지 8명은 보훈부 장관 임명. 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결을 했다는 건데 예.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과감하게 낼 사람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보훈부 장관이 8명을 임명하면 일단 보훈부 장관이 친정부 인사로 과반수를 임명한으로 딱 보장이 돼 있는 데다가 여당 몫이 3명, 보훈부 담당국장 그러면 12명이 사실상 그냥 친정부 인사로 딱 이사회가 결성되게 돼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복회장이 지금 이종찬 전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종찬 의원은 이 윤석열 정부 아주 초기부터 굉장히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대단한 이제 일종의 격하 운동이랄까요? 이제 네. 그런 선봉에 섰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뭐 이런 분들이 뭐 엄청난 이제 그 카리스마를 갖고 반대하기 시작하면 뭐 예. 반대 아니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감히 뭐 반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 같아요. 이제 김영석 이 분이 네. 가령 어떤 학자로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는 네. 또 그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리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균형 감각과 중립적인 그런 발언을 할 때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이 되는 이후로는 좀 말을 뭐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국민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가령 이승만, 김구 또는 뭐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거고 억울한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말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만약 했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광복회장이 듣기에는 과거의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빚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 입에서 뭐 뉴라이트다. 친일파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해갖고 흔히 말하는 이제 좌파적 사고, 예. 반일적 사고 만으로 정말 무장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저는 조금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독립기념관이 정말로 우리의 독립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또 과거와 현재를 잘 이어주는 이런 조직이 되려면 오히려 우리가 맹목적인 반일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평가할 거는 엄격히 평가를 하고 대신에 오해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를 바로잡는 기능도 하고 저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사실은 김영석 관장이 임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과도하게 그 우파적인 분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축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의 뭐 사실은 그런 정도의 이 유연함 내지는 그 정도의 공간 확보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도 하여튼 용납할 수 없었다. 맞아요. 이 정부나 이 민주당의 진영에서는 그 정도도 용납할 수 그렇죠.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올바른 이즘을 갖고 이제 네. 발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우리는 목격하는 거고, 네. 야 역시 선거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저 뿌리 곳곳을 다 흔들고 뽑아버리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걸 맞습니다. 보는 예. 거고 있는 거죠.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가장 선두 쪽에서 사실 독립기념관장이 별 대단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대단한 자리라고 해야죠. 네.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네, 아니, 독립기념관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아니,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민족의 어를 지켜가는 곳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우선순위에 있는 조직은 아닌데 이렇게 아, 독립기념관부터 먼저 작업을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이를테면은 뭐 우파적인 정신이랄까 하고 뭐 중립적인 중도적인 정신 그런 건 설 자리가 없어라는 일종의 선언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아,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말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김병기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죠. 넘어가시죠. 김병기. 예. 예.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자꾸 지금 청와대가 나를 잘라내기 위해서 발을 못 자르니까 다른 짓 하면서 인사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이런 일종의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데 네. 워딩이 이었습니다. 국가 중추 시설인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나를 아, 그냥 해임해라. 이야. 야 역시 뭐 삼선 의원 출신이라서 그렇죠. 네. 예, 결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관장이 하는 방식하고 네.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예. 이제 이학재는 나를 제명하라. 탁 이렇게 이제 결기를 보여주는 거고 네. 김영석 독립기관장은 아마 이제 해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100%할 것 네. 같아요. 네. 예. 예. 이분 말씀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 뜻이라면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의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 아. 이거는 사실은 저 직권남용일 것 같은데요. 직권남용이기도 예. 네. 직권남용일 것 같은데. 이거를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학재 사장의 이제 명분은 이런 것 같아요. 나를 해임하라는 말은 그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오죽만이 불러다가 묻고 뭐 압박하고 그랬겠어요. 예. 이학재에 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비리 이만큼이라도 털어놔. 그 너의 신분은 보장될 거야. 뭐 이런 어떤 프레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그냥 잘라라. 네. 그럼 모두가 편안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제 여기에다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정치를 해갖고 확실히 그냥 근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학재는 정말 드러내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를 완전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맞아요. 있잖아요. 보여줬었죠 그때. 예. 아유, 그 네. 국토교통부 보고 때 뭐 그냥 그렇죠. 거의 예. 그냥 사람을 그냥 반쯤 죽이려고 덤볐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에는 뭐 필요한 기관장들을 우리 팀 사람으로 갈아 넣어야지 하는 것과 나는 저 인간 자체는 못 보겠어 저 인간을 드러내 막 이런 사적인 감정까지도 지금 쌓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예. 대한 이제 해임 결의가 나왔고 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밑에서 수면하에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학재 사장이 완전히 탁 먼저 공개를 해버리는. 그렇죠. 이제 선빵을 그리고 쳐버리는. 어차피 네. 인천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사임해야 되는 건 또 맞아요. 예. 그렇네요. 예. 예. 결국은 참 강대강이 부딪히고 있는데 참 이렇게 인사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한동훈도 갔어야 되는데 지금 갈 시간이 없는 거죠. 한동훈 사과라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국힘 강성파 이런 걸 못 하는 거군요. 시간이. 지금 뭐 국힘 그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강하게 나가는 톤이 더 낫다라고 이제 글쎄 판단을 하고 말입니다. 있다고 해요. 네. 저는 끝나기 전에 아까 이혜원 관련해서 네. 후보자 관련해서 요거 하나만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 소위 그 이혜원 비망록을 이제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하나 공개했어요. 비망록 2014년 10월 14일째 이런 대목이 있대요. 이혜원 후보자가 오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함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비망록에 적었대요.
이러고 3년 있다가 야, 너 IQ 한 자리야?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어 하고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거예요. 또 그다음 또 다른 보좌진에게는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은 좀 못 가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갑질하고 폭언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고 계속 그렇게 갑질과 폭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고칠 의사가 없거나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겠지 하더니까 정말 폭언과 갑질을 막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갖고도 기획에서 장관 저는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은 당장 고쳐주시기는 힘들 것 같고 저런 거는 법이 고쳐줘야 돼요. 법이 고쳐야 되고. 네. 이야 오늘의 최고의 말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은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법으로 네. 고쳐줘야지. 아니 검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으면 바로 고쳐줬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걸 고쳐줄 현세 주님들 다 없애버렸네요. 법률 의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서로 결속하는 의미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